미 육군이 자기 대포를 버렸습니다. 2002년부터 3번, 전부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18일, 미 육군이 앞으로 쓸 새 자주포의 시제품을 만들 회사를 딱 한 곳 골랐는데, 그게 독일도 영국도 미국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그것도 여럿 중 하나가 아니라 단독입니다. 계약은 4년, 금액은 약 2억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700억 원쯤 됩니다. 방산 계약치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제품 6대가 평가를 통과하면 그 뒤에 붙는 사업이 증권가 추정으로 최소 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계약서가 아니라 입장권 한 장에 가깝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자기 대포를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우리나라였을까요? 자, 여러분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미국이 대포를 못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그게 제일 먼저 걸렸습니다.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고, 항공모함을 11척이나 굴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남의 나라에 팔기까지 하는 나라인데, 그깟 대포 하나를 못 만들어서 남의 물건을 사온다는 게 쉽게 안 믿기는 게 오히려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기사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깟 대포가 아니었습니다. 현대 포병이 요구하는 조건이 딱 3가지인데, 첫째, 쏘고 나서 30초 안에 자리를 뜰 것. 둘째, 트럭처럼 일반 도로를 달릴 것. 셋째, 60km 밖을 때릴 것. 문제는 이 셋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멀리 쏘려면 포신을 늘려야 하는데, 포신을 늘리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도망을 못 갑니다. 저는 이 대목을 3번 읽고서야 겨우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주문입니다. 승용차만큼 가볍고 트럭만큼 짐을 싣고 스포츠카만큼 빨라야 하는 차를 한 대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차가 서울에서 평택까지에 맞먹는 거리로 포탄을 던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 육군이 20년 넘게 이 주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동안 3번이나 직접 시도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3번 다 접었습니다. 첫째가 크루세이더입니다. 1990년대에 시작해서 분당 10발 넘게 퍼붓는 물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무게였습니다. 40톤을 넘겼습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 25대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셈입니다. 전차만큼 무거운 자주포가 나와버렸으니 수송기에 잘 안 실리고 다리도 가려서 건너야 했고, 결국 2002년에 국방장관이 직접 사업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가 XM1203입니다. 이번엔 아예 반대로 갔습니다. 가볍게 무인 포탑으로 미래형으로. 그런데 이 물건이 미래 전투 시스템이라는 훨씬 덩치 큰 사업 안에 묶여 있었고, 그 큰 사업이 통째로 엎어지면서 XM1203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2009년 일입니다. 물건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 같이 묶인 배가 가라앉은 겁니다. 세 번째가 2024년에 접힌 ERCA입니다. 이번엔 포신을 58구경장까지 길게 뽑아서 사거리 70km를 노렸는데, 쏘면 쏠수록 포신 안쪽이 달아 나갔습니다. 시험 사격 수백 발마다 포신을 갈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3번째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접은 게 아니라 돈을 쏟아붓고도 물리적으로 안 됐다는 뜻이니까요. 20년, 3번, 그리고 전부 실패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국 쪽 사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미 육군은 ERCA를 접으면서 방향을 아예 틀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직접 만들지 않고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물건을 사서 써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열린 게 이번 기동 전술포 사업이고, 여기에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 시스템즈,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그리고 미국 엘빗 아메리카가 붙었습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본토 회사입니다. 전부 자주포를 수십 년씩 만들어 온 곳들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집안에서 고르는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미 육군이 시제품 공급업체로 고른 건 이 넷이 아니라 한화 디펜스 USA 한 곳이었습니다. 공동 선정도 아니고 단독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정부가 낸 보도 자료가 아닙니다. 미 육군이 자기 이름으로 맺은 계약입니다. 물건은 K9MH입니다. 우리가 아는 K9 자주포의 포탑을 궤도 대신 트럭 차체 위에 얹은 물건인데, K9은 지금 10개국 넘는 나라에 2,600문 이상 나갔고 세계 궤도형 자주포 시장의 절반쯤을 쥐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나라 야전에서 실제로 굴러본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새로 그린 도면이 아니라 이미 굴러본 물건입니다. 그 이력이 이번에 값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김칫국은 좀 걷어내겠습니다. 이건 아직 양산 계약이 아닙니다. 시제품 6대를 4년 동안 굴려봅니다. 군대 한번 다녀오고도 한참 남는 그 시간 동안 미 육군 지휘관들이 직접 몰아보고 평가한 다음에 쓸지 말지를 정합니다. 본계약 얘기가 나오는 게 빨라야 2027년 하반기 전망입니다. 그때 떨어지면 이 3,700억 원짜리 계약은 그냥 3,700억 원짜리 계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미국은 되도록 자기 땅에서 만든 무기를 삽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되더라도 결국 미국 공장에서 미국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파는 건 완성품이 아니라 설계와 기술입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 대포를 쓴다와 미국이 한국산 대포를 사간다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 육군은 20년 동안 3번 실패했고 결국 직접 만들기를 포기했고 후보 5곳 가운데 우리나라를 골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고 그 다음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숫자는 딱 2개입니다. 2027년 하반기에 본 계약이 나오느냐, 그리고 미국 어느 주에 그 공장이 서느냐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봤을 때 혼자서 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시제품 6대 가지고 뭘 그러냐 하고 차분하게 넘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아직 6대입니다. 다만 저는 그 6대가 지금 어느 나라 공장 문 앞에 서 있는지를 자꾸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문이 열리는 날을 꼭 보고 싶습니다.